12주차 증권 파생 상품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아울러서 선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선물 시장의 경제적 기능, 그리고 선물의 균형 가격, 그리고 아울러서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한 그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선물을 이용한 그러한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전략과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선물 이용한 투자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투기 거래입니다. 선물은 마찬가지로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낸다면 투자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이용한 그러한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기대하는 수익률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상품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투기 거래에 있어서 선물 가격에 따른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러한 선물 가격이 현재보다 만약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가 매수 후에 고가 매도하는 전략을 당연히 시행을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후에 당초에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실행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인 경우에 당연히 고가 매도 후에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향후에 시장이 공매도한 이후에 예상대로 만약에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선물을 매수하여 청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하고 만기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1차 시와 2차 시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을 만약에 취한 경우는 현물 자산의 경우는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오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 계약은 뭐가 있어요?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매수한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기 이전까지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만기 이전에 일일 정산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체로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을 이용한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은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 거래는 선물의 위험 전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현물 포지션이나 혹은 향후에 미래에 보유하게 될 그러한 현물 포지션의 가격이 변화할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물에 대해서 그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즉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도 해지. 이 전략은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즉 없애버리기 위해서 선물시장에서 이 매도 포지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매도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매수 해지입니다. 이 전략은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매수 포지션은 영어로 롱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매도할 경우에는 숏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수했다면 뭐 롱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로 베이시스 해지와 랜덤 베이시스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베이시스 해지입니다. 이 전략은 보유 현물하고 선물 포지션을 선물 만기 시점까지 가지고 가서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 시점의 베이시스는 뭐 당연히 현물과 선물의 가격은 다 같아지죠. 그래서 베이시스는 제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때는 이 제로 베이시스로 인해서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랜덤 베이시스 해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선물 만기 시점 이전에 어느 특정 시점에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미의 시점에서 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는 베이시스 리스크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투자자들마다, 매니저마다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은 금융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랜덤 베이시스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 당연히 현물 포지션하고 선물 포지션 간에 당연히 이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해지 비율은, 여러 가지 그러한 랜덤 베이스 그런 상황에서 적정 선물 포지션의 크기를 산정하는데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느 투자자가 수행하고 있는 해지 비율이 만약 1.3이다. 이것은 현물 포지션의 가치가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변동성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가진다는 뜻이죠. 만약에 해지 비율이 0.7이다. 이거는 현물 포지션의 가격이 선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작게, 즉 변동폭이 좀 적게 움직인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본인에 맞는 그러한 해지 비율을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을 이용한 전략은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이 전략은 만기나 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 계약은 매수하고 또 한쪽은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가격이 아무래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두 개의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두 선물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스프레드 거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스프레드와 상품 간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 스프레드입니다. 영어로는 카렌다 스프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동일한 품목 내에서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 계약에 대해서 각각 매수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 계약의 가격들이 서로 그러한 변동폭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포지션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거래에 있어서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 스프레드는 불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근월물을 매입하고 원월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즉 만기가 가까운 선물을 매입하고 만기가 긴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강세장에서는 그늘물이 더 오르고 약세장에서는 그늘물이 덜 하락한다는 그러한 예상을 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약세 스프레드입니다. 영어로는 베어 스프레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그늘물을 매도하고 원월물을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즉 가까운 만기가 있는 선물을 매도하고 만기가 긴 선물을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은 강세장에서는 원월물이 더 오르고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원월물이 덜 하락한다고 그러한 예상한 투자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스프레드 전략의 두 번째 전략은 상품간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인터 커머디티 스프레드 스트래테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기초자산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선물의 가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에 수행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나 아니면 국채와 달러 선물 같은 그러한 양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수행하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거 잠깐 볼까요? 상품간 스프레드인 그 테드 스프레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의 단기 재무부 채권인 T빌, 요 금리랑 유로달러 금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틈새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은 이들 간에 서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즉, 예를 들어서, T빌 금리는 사고, 유로달러 금리는 매도한다든지, 뭐, 이러한 전략에 대한 그런 서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두 금리 선물 간의 움직임 폭의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서 수행하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 간 스프레드 전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의 가격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선물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내 경기뿐만 아니고 해외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을 각각 예측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선물 이용한 투자 전략에서는 차익거래입니다. 자, 이 전략은 선물의 균형 가격하고 선물 가격 간에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한 경우에 현물과 선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거는 매도하고 저평가된 거는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요 차익거래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 차익거래랑 매수 차익거래. 자, 이 앞쪽에서 있는 매도와 매수의 개념은 현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은 바로 매도 차익거래. 현물을 매도했죠? 그래서 매도 차익거래. 자, 반대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현물을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매수 차익거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렇게 크게 메모리를 암기를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익거래의 기본적인 전략은 현물을 기준해서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 차익거래, 현물을 기준해서 매수할 경우는 매수 차익거래. 선물 거래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는 각각 매수 매도를 해야 되겠죠. 선물에 대해서. 자, 차익거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또는 매니저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현물에 대한 가격 하락을 위해서
그런 가격 변동성을 없애버리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해저들, 해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금융권의 그 고유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기금들에 대한 그 해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 자, 차익거래자, 아비트레이저죠. 네, 차익거래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기자. 모든 사람들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굳이 이야기한다면 국내 개미들, 개인 투자자, 그리고 해외에 한머니를 들고 있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기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그 해저가 아닌 스페큘레이터 투기자가이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지 거래입니다. 해징 트랜잭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전략은 선물에서 현물의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을 이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의 그 변동을 선물 가격의 변동에서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프라이스 리스크, 가격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 가격보험, 프라이스 인슈어런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현물의 손실을 줄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가격 변동 위험을 우리는,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마이너스 현물 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변동 위험은 베이시스 변동 위험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페큘레이터가 수행하는 투기 거래입니다. 스페큘레이티브 트랜잭션. 이 전략은 현물 거래와 연계하지 않고 선물 가격에 대한 그러한 변동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각 투자자의 독자적인 그러한 예측에 의해서 각각 매매함으로써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들입니다. 물론 투기 거래다 보니까 기본 원리는 어떻겠어요?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매도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거래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만약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가지수 선물을 롱 매입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자, 만약에 향후에 주식시장이 하락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주가지수 선물을 숏 매도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맞게 되면 이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예측한 대로 시장은 100%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위험한 거래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거래가 바로 투기 거래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차익 거래입니다. 아비트레이지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략은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가격 차이에서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자, 만약에 일물일가의 그러한 원칙, 법칙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과소평가된 그러한 자산은 당연히 매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대평가된 자산은 당연히 매도하겠죠? 그래서 양 포지션을 설정했다가 만기에 가서 반대 매매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리스크 없이, 위험 없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전략도 어느 정도 미래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에 대한 그런 차이가 만약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상태로 만약에 컴백 되돌아올 것을 예상을 해서 고평가된 그러한 선물이나 주식을 매도하고 또는 저평가된 선물이나 주식을 매입을 함으로써
그러한 일시적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 전략을 수행하는 그러한 뭐 사람들은 대체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니저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초과 이익을 얻고자 해서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현물 거래, 스파트 거래지만 퓨처스 선물 거래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거를 수리적인 측면 직접 수익률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비교하면 그만큼 방향성이 맞아서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우리금융이라는 그 주식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물 가격은 스팟 프라이스는 1,500원이고 6개월짜리 그 선물 가격 피처스 프라이스는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우리금융이라는 그런 그 금융회사가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즉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400주를 매수했어요. 6개월 만기 때 직접 가다 보니까 그 투자자가 예측한 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현물 1,500원짜리, 선물 6개월짜리 그러한 주가가 1,200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시장이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물 수익은 몇 프로 수익이 났고 선물 수익은 몇 프로 났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물 수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보면서 볼게요. 자, 몇 주 샀어요? 400주 샀죠? 네, 400주를 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현물 가격이 얼마요? 예, 여기 그 1,500원이 됐죠? 예, 1,500원. 그래서 420만원. 이게 뭐예요? 투자 원금이죠. 그리고 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만기 때 12,000원 같죠? 예, 12,000원에서 매입 가격 1,500원 해서 곱하기 400조 했더니 60만원이 이익이 났네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액 나누기 투자 원금 했더니 얼마 나와요? 14.3%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즉 우리금융 주식이라는 거를 1,500원에 샀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2,000원 오를 경우에는 14.3%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 수익이 몇 프로 났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량은 400주죠. 그리고 선물 가격은 얼마나 했어요? 아까? 1,600원. 그죠? 1,600원인데, 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18%의 증거금을 평균적으로 감안했을 때, 76만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투자할 수 있겠죠? 이게 투자 원금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그죠? 그리고, 이게 투자 원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물에 대한 수익이 몇 프로 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기시 주가가 12,000원 같죠? 그래서 12,000원 마이너스 선물 가격 매입가 얼마요? 1,600원. 그죠? 1,600원. 그리고 수량 400조. 그래서 56만원 이익이 났네요. 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원금인 76만원인데 이익은 56만원 났다. 어떻게 돼요? 이익금 나누기 투자 원금. 그죠? 56만원 나누기 76만원. 자, 이익이 얼마 났어요? 예, 73.2%. 수익이 많이 났죠? 예.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요? 자, 현물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선물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돈을 가지고 18% 가지고 10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례는 주가가 올라가서 선물 수익이 이렇게 많이 확대된 거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반대인 경우로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3% 수익이 날 수도 있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4.3%의 현물에 관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손실 규모로 볼 때는 훨씬 더, 선물 투자할 경우에 훨씬 더,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물 거래를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투자할 때는 좀 주의 깊게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어를 한번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베이시스, 콘텐고, 그리고 백오데이션입니다. 자, 아까 베이시스 얘기했죠? 선물 가격 마이너스 현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는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그 아비트라지 매매, 차익 매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현재 선물의 가치가 228포인트고 코스피 지수가 225.5라고 그랬을 때 베이시스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선물 마이너스 현물 가격이니까 플러스 0.5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콘텐고와 백오데이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큰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물 가격이 저평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큰 비정상적인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백오데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고평가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각각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베이시스, 콘텐고, 백오데이션에 따른 그러한 용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3차 시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번 3차 시에서는 선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략을 살펴봤고, 아울러서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